이번 이야기는 그녀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법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영미는 언니들과 자신이 어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언니들은 또래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인정받았지만 영미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늘 내어주며 지냈다. 무엇이든 양보하고 챙겨주어야만 친구들이 자신을 무리에 끼워주는 것 같았다. 일산의 종합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나 쉬는 시간에 영미가 무슨 말을 하면 친구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웃어넘겼다. 그 웃음 속에 장난과 호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영미에게는 가볍게 흘려지는 존재 같다는 씁쓸한 감정이 남곤 했다. 영미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언제나 조금은 동떨어진 기분을 느꼈다. 언니들과는 달리 말수가 적고 누군가와 어울릴 때도 늘 한 발자국 물러나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함께 웃고 떠들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의 말끝에 맞장구를 치거나 조용히 미소 짓는 쪽을 택했다.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때마다 순간의 따뜻함은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쓸쓸했다. 나는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토록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실은 시끌벅적했지만 영미의 자리만은 작은 섬 같았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농담으로만 소비될 때 그녀는 마치 투명한 벽 너머에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런 날이면 집에 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일기장에 혼잣말처럼 짧은 글을 남기곤 했다. 나는 왜 나일까? 내가 아니라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봄 소풍을 갔을 때였다. 반 친구들은 3355 돗자리를 펴고 과자를 나눠 먹으며 떠들어댔다. 영미도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옆자리 무리에 김밥을 내밀었다. 이거 좀 먹을래? 친구들은 와 고마워 하며 김밥을 받아들고는 금세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영미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자신은 빠져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보태려 하면 대화는 이상하게 끊기거나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다. 결국 영미는 가져온 김밥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창가에 기대 앉았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메웠지만 그 소리는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먼 세계의 소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친구들에게 김밥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조차 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영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지우고 다른 사람을 채워 넣었다. 웃는 얼굴로 내어주고 웃는 얼굴로 비워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미는 독서 동아리에 들어갔다. 책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리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활발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지만 영미가 조심스레 의견을 내면 누군가는 그건 좀 특이하다라며 웃어넘겼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미는 그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동아리방 한쪽에서 책만 읽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녀는 혼자가 편하면서도 혼자인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졌다. 고등학교 3학년 영미는 우연히 민상이와 가까워졌다. 그는 취업반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영미와는 수업과 점심시간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단짝처럼 지내게 되었다. 어느 날 영미는 친구들에게 부기 문제를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가벼운 눈길뿐이었다. 설명을 해주겠다며 몇 마디 하다가도 넌 들어도 모를 거야 라는 말로 끝나버렸다. 그 말은 웃음 섞인 농담처럼 들렸지만 영미의 가슴을 조용히 찔러왔다. 그때 민상이 다가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아니야,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숫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거야. 민상이는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했다. 영미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의 말은 서두르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영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의 속도에 맞춰 발을 맞추어 주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영미는 문제집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민상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이렇게 자세히,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민상이는 달랐다. 그는 영미를 무시하지 않았고 대충 넘어가지도 않았다. 영미는 그 순간 자신이 처음으로 온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배웠다. 민상이와의 우정은 작은 대화에서 시작해 점점 깊어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하굣길에 버스를 기다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미는 늘 경청해주는 민상이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민상은 농담도 잘했지만 그보다 더 따뜻했던 건 그녀가 진지하게 묻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해준다는 점이었다. 너는 왜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줘? 영미가 어느 날 웃으며 묻자 민상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거고 이해할 때까지 같이 하면 되지. 그 대답은 영미의 가슴을 울렸다. 당연하다는 말이었지만 영미에게는 결코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껏 친구들 사이에서 영미의 말은 흘려듣기 일쑤였고 질문은 대수롭지 않게 무시되곤 했다. 그런데 민상은 다르다. 그는 그녀의 질문을 하나의 온전한 대화로 받아주었다. 영미는 점점 달라졌다. 예전에는 질문을 삼키거나 일기장에만 적어두던 그녀가 민상 앞에서는 조심스레라도 입을 열었다. 대화가 쌓일수록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있던 고립감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자신도 누군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맛보게 된 것이다. 민상과 함께 있을 때 영미는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내어주며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도 괜찮았다. 그 사실이 그녀를 놀라게 하고 동시에 위로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일기장을 펼쳤지만 글의 내용은 달라져 있었다. 오늘은 웃을 수 있었다. 나도 누군가와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구나. 내가 사라져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민상과의 우정은 영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닿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작고 사소한 시작이었지만 그녀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졸업 후 민상이는 작은 세무회계사 사무소 직원으로 들어갔다. 비록 대기업이나 이름 있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했다. 전화 응대부터 장부 정리, 기초 세무 업무까지 맡으며 하루하루 배우는 것이 많았다. 반면 영미는 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면접에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고 준비도 부족했다. 몇 번의 낙방 끝에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그 길로 친언니가 하는 밭일을 돕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다. 친구들은 하나둘 사회에 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흙 묻은 손으로 밭을 메고 있었다. 그러나 언니 곁에서 비듬나물, 열무, 녹물 배우면서 영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흙냄새와 땀, 땅에서 자라나는 채소들은 그녀에게 묘한 위로를 주었다. 도시의 교실에서는 늘 외롭다고 느꼈던 자신이 밭에서는 흙과 햇빛 속에서 조금은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언니는 무뚝뚝했지만 일할 때마다 차근차근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상이가 문제를 설명해 주던 것처럼 이번에는 언니가 묵묵히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었다. 민상은 틈틈이 소식을 전했다. 하루 종일 숫자만 들여다보니 눈이 아프다. 그래도 나름 재미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영미는 마음 한켠이 저릿했다. 자신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언니의 밭에서 흙을 만지며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영미의 삶은 그렇게 민상과 다른 길로 흘러갔지만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민상이 숫자와 장부 속에서 하루를 채워갈 때 영미는 밭과 풀 사이에서 작은 성취를 느끼고 있었다. 영미의 순박함은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습관이 지금은 큰 장점이 되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밭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몸으로 배운 경험 또한 수많은 책에서 얻는 지식보다 값진 것이었다. 흙과 햇빛, 계절과 날씨를 몸으로 익힌 덕분에 그녀는 식당에 내놓을 재료와 음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 손님들은 그녀가 다루는 재료와 음식에 신뢰를 보냈고 맛과 정성에 만족하며 돌아갔다.
오히려 이제는 언니가 영미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았다. 영미야, 이 반찬은 어떻게 내놓는 게 좋을까? 이 순서는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고 맛있어요. 영미는 언제나 차분하게 정확하게 답했다. 그 모습은 언니에게 놀라움과 든든함을 동시에 주었다. 학창 시절에는 혼자 속삭이듯 글로 마음을 적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못했던 영미가 이제는 사람과 음식을 연결하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가 가진 조용한 관찰력과 성실함, 몸으로 배운 경험이 합쳐지면서 식당은 언니와 영미 두 사람의 손길로 더욱 단단하게 돌아갔다. 영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학창 시절 느꼈던 외로움과 노력, 순박함이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자신을 믿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가 살아가는 법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